차가운 바람이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의 돌길을 따라 불어갔다. 그곳에서 알렉과 제이는 태어났다. 그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은 없었다. 신생아 쌍둥이를 축복하기 위해 모인 이도 없었다. 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그들을 품에 안았고 마을 신부는 그들을 보자마자 성호를 그었다. 그들에게는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그들은 달랐다. 사람들은 그들이 불행을 가져온다고 속삭였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길한 징조라며 마치 보이지 않는 병을 옮기는 자들처럼 그들을 피했다. 알렉은 자신의 고요한 세계 속에서 자랐다. 언제나 제인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제인은 목소리를 높였고 감정을 강하게 드러냈으며 불의를 참지 못했다. 하지만 알렉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 제인은 불꽃이었다. 분노 그 자체였고 언제나 싸우고 반응했다. 반면 알렉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해했다.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진정한 힘은 인내 속에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경멸을 받았다. 시장을 지날 때마다 미움 어린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아이들은 그들을 따라다니며 돌을 던지고 마녀라고 손가락질했다. 제인은 그에 맞서며 분노를 쏟아냈고 욕설과 위협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알렉은 달랐다. 그는 침착했다. 냉정한 눈으로 그들의 공격을 바라보았다. 그는 기다렸다. 자신의 순간이 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흑사병이 마을을 덮쳤을 때 사람들은 금세 희생양을 찾았다. 쥐도, 오염도, 위생 문제도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알렉과 제인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들은 마을에 죽음을 가져온 악마라며 손가락질했다. 공포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교회까지 개입하게 되었다. 신부는 마을을 정화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을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알렉과 제인은 쇠사슬에 묶인 채 마을 광장으로 끌려갔다. 장작 더미가 그들의 발 아래 쌓여 있었고 불길이 곧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인은 분노로 불타는 눈빛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알렉은 조용했다. 그는 그저 군중을 바라보았다. 연민도 없었고 동정도 없었다. 오직 두려움과 증오만이 그들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알렉은 깨달았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공포가 그들을 집어삼키면 그들은 먼저 파괴하려 할 뿐이었다. 불길이 피어오르려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움직임이었다. 불길이 단숨에 꺼졌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떨었다. 볼투리 가문의 지도자 아로가 그들을 찾았다. 그는 쌍둥이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을 따라왔다. 그리고 지금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결코 눈에 닿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인간의 운명에서 해방시켰다. 변화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알렉은 불길에 타오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3일을 보냈다. 마치 살아있는 채로 불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깨어났을 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소리가 더 선명해졌고 냄새는 더욱 강렬해졌으며 몸의 움직임은 한층 정교해졌다. 무엇보다 그의 내면에는 이전에는 없던 강력한 힘이 깨어났다. 마치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존재가 해방된 듯했다. 아론은 그에게 자신이 이제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 알렉은 깨달았다. 인간으로서의 삶은 단순한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미신에 사로잡힌 마을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불멸이었다. 이제 그는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괴물이 될 수 있었다. 훈련은 즉시 시작되었다. 아론은 그들을 세공된 검처럼 단련시켰다. 먼저 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했다. 그것은 고통이었다. 그녀의 시선 하나로 누구든지 극심한 고통에 빠질 수 있었다. 알렉의 경우 자신의 능력을 찾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힘은 훨씬 더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고통을 주지 않았다. 그는 육체를 파괴하지 않았다. 그의 능력은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힘은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다. 그의 능력은 망각이었다. 완전한 감각 소멸. 알렉은 한 번의 의지로 상대를 완전한 어둠 속으로 가둘 수 있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빛도 소리도 온기도 없는 공간.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포로에게 능력을 시험했다.
볼투리의 반기를 든 병사 하나가 실험 대상이 되었다. 알렉이 능력을 발휘하자 병사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절망적으로 허공을 더듬었고 입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는 없었다. 그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었다. 그는 완전한 무 속에 갇혀버렸다. 아론은 경이로운 눈빛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제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알렉은 조용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연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세상을 뒤덮을 어둠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은 볼투리 가문의 가장 두려운 무기가 되었다. 그의 능력은 절대주였다. 적이 아무리 강하고 빠르고 오래된 존재라 해도 알렉이 결정하는 순간 그들의 세계는 끝이 났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의 능력이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죽음, 고통, 절망, 이것들은 인간의 정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공허는 달랐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포였다. 세상의 모든 뱀파이어들이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반란은 전투 없이 진압되었다. 볼투리에 맞서는 자들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존재 자체가 사라졌다. 그는 칼을 들 필요도 없었고 손을 피로 더럽힐 필요도 없었다. 그의 힘은 더 깨끗했고 더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단 한순간 존재가 지워질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이었다. 그러나 세기가 지나면서 영원함의 무게가 점점 더 그를 짓눌렀다. 그가 얼마나 많은 적을 쓰러뜨렸든 얼마나 많은 위협을 제거했든 항상 더 많은 도전자가 나타났다. 언제나 볼투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는 존재가 있었다.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전쟁들, 끝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그의 앞에 놓였다. 그리고 알렉은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그는 언젠가 다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까? 진실은 하나였다. 그를 능가할 존재는 없었다. 그와 맞설 수 있는 자도 없었다. 그와 동등한 존재도 없었다. 그는 최상의 사냥꾼이었고 영원한 그림자였다. 그리고 단순히 어쩌면 그것이 그의 존재를 그의 희생자들보다 더욱 공허하게 만들고 있었을지도 몰랐다.